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 처음으로 이 특검 수사 가운데 구속된 사례가 됐는데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1억 수수 이 의혹 이 법원에서 들여다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권성동 의원의 구속으로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학자 총재 출석 현장 오마이TV가 역시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오마이TV 또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수상한 만남 등등 현안도 하나하나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기자죠.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대통령실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대통령실 쪽 이제 뉴스를 보면 역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 뉴스, 그다음에 그 입장,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애정이 없던 간담회를 자청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제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데, 대통령실은 여권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 다만 그 주장이 나온 배경은 사법부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파장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굉장히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실이 입장을 정제해서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미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은 이게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와 관계돼 있다면서 사실상 탄핵 절차 이런 얘기까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무석이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진이 있다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 선을 긋고 다시 한번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도 대통령실 역시 이번에 이제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와 별개로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네. 당에다가 대통령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주장한 것도 대통령실 쪽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미리 상의된 내용도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사법부가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자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을 대통령실 모두 그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는 게 이게 누구 일부 몇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사법개혁 필요하다, 주기현 판사 문제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 파기환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 이걸 대통령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모든 공적 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좀 주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제 국무회의가 좀 일기 내각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항상 공직자로서 네. 주권자인 국민에게 복무한다는 마음가짐, 원래 강조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네. 또는 그리고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그 권력은 잠시 위탁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현 사법부를 겨냥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해석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시험을 받든 진짜 이 부분이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고 있네요. 시험을 받든. 그렇죠? 네.
흔히 검찰, 저희가 뭐 판사. 예. 행시, 사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네.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네. 내 주변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사법개혁안에 관련된 현재 논란과도 연결지어서 좀 읽을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렇네요. 이제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때 네. 임명 권력보다 선출 권력이 우선이란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지에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떤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 다 국민 아래다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거는 원래 서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존중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좀 과도하게 해석되는 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특히 시험을 받든 안 받든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지금 시점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판사들, 그러니까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뒤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또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사법개혁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제 이제 보니까 국무회의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죠. 세종시에서 국무회의가 처음 열렸는데 네. 대통령도 빨리 집무실로 옮겨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엄청 좁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세종 청사에 오니까 이제 좀 새롭게 그리고 넓은 이런 부분들 언급을 하신 건데 네. 토의 주제도 국가 균형 발전을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5극 3특 체제 등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라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나 재정 혜택, 그런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논의하셨고요. 그리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보장하는 것을 네. 제도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지방 금융 자체를 지원해서 성장하는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뭐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 있었지만은 그 2억 원 위원장에게 뭐 2만 원으로 뭐 하려고 했다가 이제 2억 원으로 했다. 그때 임명장 수여할 때 들었던 얘기를 또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또 웃음의 바다로 만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2조 원이나 이경원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참 국무회의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보면 좀 엄숙한 분위기, 딱딱한 분위기 이렇게 느껴졌고, 뭐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는 다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나 회의를 이끌어가는 방식도 그렇고 좀 자연스러워졌고 또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또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너무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국무회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가면 갈수록 이 국무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제뿐만이 아니라 발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 협업 등을 요청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송미령 장관이 확실히 좀 매번 이제 눈에 띄어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장면들이 이런 부분들이 왜 송미령 장관을 전임 정부의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임을 시켰느냐 뭐 이런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를 제가 여기 관련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네. 송민영 장관의 이 답변하는 방식이 굉장히 대통령이 원하는 스마트한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항상 질문을 할 때 이 네. 배경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풀 거니라는 거를 초점을 두고 좀 묻는 경우가 많은데 네. 송민영 장관은 항상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질문이 던져졌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대안을 얘기를 함으로써 대통령 마음에 좀 쏙 들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참 그래도 뭐 장관들이 이런 국무회의가 되다 보니까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법과 방안도 고민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민들에게 또 지지를 받고 있고 박수를 받고 있는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협조도 당부했던데 구체적으로 좀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정부가 청년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는 기업이니 음, 이제 기업한테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음, 특히 기업 측에 부탁해서 청년들 신입 채용을 해볼 생각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원이나 혜택이 가능하도록 좀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해서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에 대해서 좀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관련 정책 논의에 집중하고 창업 동료 관련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대통령 이 복숭아 농장에서 그 가지치기를 열심히 하는 모습 이것도 이제 포착이 됐던데 영상도 네. 저 봤는데 열심히 또 일을 하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세종시의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네. 그 간담회 전에 가지치기를 체험해 봤습니다. 그 농원 대표가 뭐 영상 보셨겠지만 이 가지치기는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일처럼 내년 좋은 수확을 맺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니까 네.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지 농사 잘하게 생겼다라고 칭찬을 맛받아 줬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진행했는데 네. 경북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었던 현업농업인 출신인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이 옆에서 설명을 도왔어요. 그렇더라고요. 이 비서관이 농사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물었거든요. 네. 대통령이 재미는 있는데 힘들다.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콩밭 매러 갈 때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지금도 콩밭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러 농업인 그리고 농촌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네. 농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환경 개선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좀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보면은 뭐 이 농업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할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정말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뭐 여과 없이 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알려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다 공개가 되니까요. 공개가 되니까 날 것 그대로. 이런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 열심히 일하고 있고 믿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역시 지금 한미 관세 협상 이게 어떻게 풀릴 것이냐 여기에 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대통령실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한미 관세 협상 관련된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취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협상 상황이 진척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딱히 어떤 뭐 진전된 이런 정보를 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와 안 그래도 오늘 저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으로 간담회를 합니다. 이게 외교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아무래도 간세협상 후속협의라든가 조지아 구금 사태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좀 미국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워싱턴 특파원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네. 이견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한국 본부장이 내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네. 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반도체와 의약품에 매기겠다 이런 뜻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참 살아오는 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뭐 어제도 대정부 질문을 보면 국회에서도 3,500억 달러 투자 이 부분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좀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뭐 물밑 협상을 계속 하고 있겠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음. 김민석 총리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대목을 얘기했잖아요. 네. 요런 부분이 앞서서 저희 김용봉 전 실장이 미국 측에 얘기했던 거랑 동일해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어떤 협의를 하더라도 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터프한 나라다. 그러니까 음. 사실 국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네. 얼토당토하는 협상을 하면 절대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음. 뭐 이런 얘기는 거죠. 그 그렇죠. 원래 우리 처음에 간세 협상할 때 그 강호병 집회 음흠. 사진을 그 맞아요. 미국에 가져가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음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고한 어떤 한국인들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협상의 훌륭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저희 언론이라든가 뭐 시민들이라든가 다 같이 네.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이 한미 관세 협상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뭐 일정 공개된 일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대통령 일정은 청년 주간에 맞춘 행사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우수석이 밝혔듯이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서울에서 청년 문제를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을 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어제 세종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만난 것도 그렇고 네. 오늘 역시 비슷한 결의 일정을 대통령이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